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치매 위험 요인을 연구해 온 박사 박진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그냥 편하게 자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피곤하면 눕고, 눈 감으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끝이라고 여기시죠. 그런데 저희 연구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음날 컨디션은 물론이고 몇 년 뒤 기억력까지 좌우한다는 걸 직접 확인해 왔거든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천 분의 생활 습관을 추적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인데도 어떤 분은 80대에도 머리가 맑고 어떤 분은 60대부터 기억력이 흐려지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놀랍게도 아주 작은 습관 하나, 바로 자는 자세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수면 습관과 연구자들이 실천하는 수면 습관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잠들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환경에서 몇 시에 자느냐가 전부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노후가 정말 다르게 간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날이 있죠. 분명히 7시간은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뭔가 멍한 느낌이 하루 종일 가는 날 말입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엔 뭔가 찝찝하고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요. 사실 그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어떤 자세로 눕는지, 베개는 얼마나 높은지, 방은 얼마나 어두운지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 몇 년 뒤 뇌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안 되면 독성 물질이 뇌에 계속 쌓이고 그게 결국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세가 잘못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혈액순환이 막히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세 하나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싶었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의 수면 습관을 바꿔보니 정말 달라지더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다르고 낮 동안 집중력이 다르고 몇 달 지나면 기억력 테스트 결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장비를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천장을 보고 누우시나요? 아니면 옆으로 누우시나요? 베개는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잠깐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는 잠은 그냥 편한 대로 자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하면 어떤 자세든 금방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만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69세 최동수님이라고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내용을 또 물어보시고 약속 시간도 자꾸 헷갈려 하시고요. 처음에는 그냥 깜빡한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뭘 사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시고 전화번호도 자꾸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함께 생활 습관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동수님은 매일 밤 천장을 보고 주무셨는데 베개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목이 거의 90도로 꺾일 정도였죠. 그리고 항상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주무셨고 수면등을 켜놓고 자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고 목도 뻣뻣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구나. 잠자는 자세와 환경이 뇌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습관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베개를 낮추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연습을 하고 밤 11시 전에는 불을 끄고 수면등도 치웠습니다. 처음엔 불편해 하셨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겁다고 하시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낮 동안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3개월 뒤에는 거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약속도 잘 기억하시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시고 장을 보러 가서도 뭘 사야 하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더군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자세와 환경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하고 바꿔나가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노후를 바꾸는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한 조각이라는 걸요. 특히 잠은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낮 동안 집중이 잘 안 되고 뭔가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뇌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을 보호하고 노후를 밝게 만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 속에서 치매와 직접 연결되는 잘못된 수면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위험한 습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알아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먼저 가장 흔한 습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장을 보고 누워서 주무십니다. 편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이 자세가 사실은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우면 목과 기도가 뒤로 눌리면서 산소 공급이 줄어들거든요. 국내 수면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도가 압박을 받으면 깊은 수면 단계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얕은 잠만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고 낮에 쌓인 노폐물도 제대로 청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몇 년 뒤에는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만났던 70세 박성우 님도 평생 천장을 보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낮에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고 사람 이름도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자세를 바꿔보자고 권유했더니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2주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으로 눕는 자세를 먼저 시도해 보세요. 특히 왼쪽으로 누우면 뇌로 가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몸 전체의 순환도 좋아집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으니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워 보세요. 훨씬 안정감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목을 살짝 받쳐주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개가 과도하게 젖혀지면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천장을 보고 누우면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아침에 목이 뻣뻣하거나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면 자세를 한번 바꿔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오른쪽으로만 눕는 습관입니다. 사람마다 편한 쪽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으로만 계속 누우면 몸의 큰 장기들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부담이 생깁니다. 특히 위나 간 같은 장기들이 눌리면 속쓰림이 생기고 그게 숙면을 방해하는 거죠. 국내 생활의학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른쪽 수면 자세는 속쓰림과 뒤척임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다가 자꾸 깨는 분들 중에 오른쪽으로만 자는 경우가 꽤 많더군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니까 뇌 회복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68세 이정만 님이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눕는 게 편하다고 하시면서 평생 그렇게 주무셨대요. 그런데 새벽마다 깨는 일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이 안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왼쪽으로 자는 연습을 시작했더니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새벽에 덜 깬다고 하시더군요. 왼쪽으로 누웠을 때 몸이 기울지 않도록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 주세요. 그러면 훨씬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웅크리면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적당히 펴고 자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른쪽으로만 자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한번 바꿔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잠드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 12시, 새벽 1시, 심지어 2시가 넘어서 주무십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시간이 가고 스마트폰을 만지다 보면 시간이 가죠. 그런데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뇌 회복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깊은 잠의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국내 수면 연구 자료를 보면 이 시간대에 뇌파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뇌가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걸 놓치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게 누적되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66세 김지영님은 늘 새벽 1시가 넘어서 주무셨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잠자는 시간을 밤 11시로 앞당기는 연습을 시작했더니 처음엔 잠이 안 온다고 하셨지만 2주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랍니다. 한 달 뒤에는 낮 동안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일찍 잠들 수 있을까요? 일정한 시간에 조명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밤 9시쯤 되면 집안 불을 조금씩 어둡게 만드세요. 그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가벼운 목이나 어깨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더 잘 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페인입니다.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서 잠을 방해하거든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혹시 새벽까지 깨어 계신다면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앞당겨 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는 베개 높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높은 베개를 사용하십니다. 머리가 높아야 편하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목과 머리가 과도하게 꺾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막히면 뇌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하고 그게 깊은 잠을 방해하는 거죠. 한국수면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베개 높이가 높을수록 깊은 잠 비율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목이 꺾이면서 기도도 좁아지고 콧골이나 수면무호흡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밤새 깊은 잠을 못 자고 자꾸 깨게 되는 겁니다. 71세 박은정님도 높은 베개를 오래 사용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베개를 낮은 걸로 바꿔보자고 했더니
처음엔 적응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목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 뒤에는 아침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베개 높이는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이 자연스럽게 받쳐지는 높이죠.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니까 직접 누워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면 딱 맞는 겁니다. 다만 너무 낮으면 어깨에 압박이 생길 수 있으니 본인 체형에 맞게 조절하세요. 지금 사용하시는 베개 높이는 편안하신가요? 아침에 목이 뻣뻣하거나 머리가 무겁다면 베개를 한번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잠드는 환경의 밝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등을 켜놓고 주무십니다. 깜깜하면 불안하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조금의 빛도 뇌의 회복 신호를 흐트러뜨립니다. 뇌는 어두워야 깊은 잠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하거든요. 국내 조명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은 불빛도 깊은 잠 비율을 낮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계의 작은 불빛이나 전자기기의 LED 불빛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빛이 있으면 뇌가 완전히 휴식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74세 정수미 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수면등을 켜놓고 주무셨는데 밤새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이 안 풀린다고 하셨어요. 불을 완전히 끄고 자보자고 권유했더니 처음엔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을 먼저 설치하고 안대를 사용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익숙해지셨고 한 달 뒤에는 깊은 잠을 잔다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암막 커튼을 치고 모든 전자기기의 불빛을 가리고 가능하면 안대를 사용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적응됩니다. 안대를 쓸 때는 너무 답답한 재질보다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하세요. 너무 꽉 조이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드실 때 방이 얼마나 어두우신가요? 혹시 불을 켜놓고 주무신다면 한번 어둡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전자기기를 침대에 두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베개 옆에 두고 주무십니다. 알람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 전에 보다가 그냥 옆에 두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전자기기는 뇌를 계속 깨우는 자극을 보냅니다. 화면의 푸른빛이 잠 호르몬을 억제하고 전자파도 뇌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생활환경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스마트폰 화면의 빛은 잠드는 시간을 평균 30분에서 1시간까지 늦춘다고 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각성 상태로 들어가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침대 옆에 두면 자다가도 자꾸 확인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깊은 잠이 끊기는 겁니다. 65세 오영진 님도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30분만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1시간이 지나가고 잠드는 시간이 항상 뒤로 밀렸다고 하셨어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자보자고 권유했더니 처음엔 불안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훨씬 일찍 잠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침대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 스마트폰을 두세요. 알람이 필요하면 일반 시계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방 반대편에 두고 알람을 크게 설정하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끌어가야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도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기 직전 정보 검색입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찾아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지만 자기 전 정보 검색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주무시나요? 한번 떨어뜨려 놓고 자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6가지 잘못된 습관을 짚어봤습니다. 어떤 게 여러분에게 해당되시나요? 하나씩만 고쳐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왼쪽으로 눕는 자세를 익히는 겁니다. 왼쪽 자세가 왜 좋을까요?
우리 몸의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뇌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나 장 같은 소화기관도 왼쪽에 있어서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속 부담이 줄어들면 속쓰림이나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숙면에 정말 유리한 자세입니다. 다만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자세로 자다가 갑자기 바꾸면 어색하거든요. 그럴 땐 등 뒤에 긴 쿠션이나 베개를 대 보세요. 뒤로 넘어가지 않게 받쳐주면 훨씬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우면 몸이 틀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처음 2주 정도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중간에 뒤척이더라도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왼쪽 자세가 오히려 더 편해질 겁니다. 여러분도 왼쪽 자세 시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입니다. 하루 종일 활동하다 보면 목이나 어깨, 허리가 굳어 있잖아요. 이 상태로 바로 누우면 몸이 긴장한 채로 있어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앞뒤로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가볍게 틀어줍니다. 각 동작을 3초 정도 유지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확 돌리거나 꺾으면 오히려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스트레칭을 하면 굳어 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깊은 잠에 빨리 들어가게 됩니다. 잠들기 전 5분 투자로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지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몸을 풀어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복식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가슴으로 얕게 숨을 쉬십니다. 그런데 배로 깊게 숨을 쉬면 몸 전체가 안정됩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 준비가 되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올라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10회 정도 반복하면 몸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다만 숨을 너무 길게 참으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편안한 속도로 하세요. 억지로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만 바꿔도 잠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불을 두껍게 덮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사실 잠을 잘 때는 체온이 살짝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체온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숙면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거든요. 방이 너무 더우면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러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자다가 더워서 이불을 걷고 추워서 다시 덮고 하면서 자꾸 깨게 되는 거죠.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약간 선선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죠. 전기장판이나 온열 매트는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밤새 열이 계속 나오면 체온 조절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이불을 하나 더 덮는 게 낫습니다. 이불은 가볍게 덮고 실내는 약간 선선하게 맞추세요. 지금 여러분 침실 온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에 좋은 음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녁에 뭘 먹느냐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 호두 몇 알, 키위 하나 정도는 몸과 신경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 줍니다. 우유에는 잠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고 호두는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하고 키위는 숙면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자기 30분 전에 가볍게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기 직전에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오히려 잠을 못 자니까 양은 적당히 조절하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기름지거나 맵거나 짠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그게 수면을 방해합니다.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그 이후로는 가벼운 간식 정도만 먹는 게 이상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잠에 도움이 되시던가요? 여섯 번째는 침실을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하십니다. 그런데 침실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면 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곳이 자는 곳인지 활동하는 곳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침실은 오로지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TV나 컴퓨터는 거실로 옮기고 책은 다른 방에서 읽고 스마트폰도 침대에 가져가지 마세요. 침실을 휴식 공간으로만 사용하면 뇌가 이곳은 자는 곳이라고 빠르게 인식합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우는 순간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침대에 누우면 즉시 조명을 낮추고 눈을 감고 몸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며칠만 반복하면 뇌가 패턴을 학습해서 잠드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침실에서 다른 활동도 함께 하고 계신가요? 한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일곱 번째는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에만 계시는데 그러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잠이 안 오는 거죠.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면 몸이 낮이라고 인식하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 준비를 합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은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세요. 산책을 하거나 베란다에 나가거나 창가에 앉아서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빛은 숙면 호르몬의 원료를 만들어 주거든요. 낮에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밤에 잠이 더 잘 옵니다. 여덟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불규칙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하고 그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끔은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규칙을 지키세요. 2주만 규칙적으로 생활해도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음이 옵니다. 아홉 번째는 낮잠을 조절하는 겁니다. 낮잠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에 자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자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기 어렵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만약 낮에 너무 졸리다면 짧게 자는 게 무조건 참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알람을 맞춰 놓고 30분만 자세요. 그러면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낮 동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저녁 운동을 피하는 겁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자기 직전에 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옵니다.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세요. 그러면 저녁 시간 동안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잠 준비가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는 괜찮지만 땀 흘리는 강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실천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다음 걸 추가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잘못된 자세와 환경은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몇 년 동안 쌓이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천장을 보고 자면 기도가 눌려서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오른쪽으로만 자면 장기가 압박받아 숙면을 방해하고 늦게 자면 뇌 회복의 황금 시간을 놓치고 높은 베개는 혈류를 막고
밝은 환경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전자기기는 뇌를 계속 깨우는 겁니다. 이 6가지만 피해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세와 습관을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뇌순환이 좋아지고 밤 10시 전후에 자면 깊은 회복이 일어나고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면 빠르게 잠들고 복식 호흡으로 몸을 안정시키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침실을 선선하게 유지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침실을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면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 컨디션이 전혀 달라집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노후 뇌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특히 잠은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자는 사람은 뇌가 건강하고 뇌가 건강한 사람은 기억력이 좋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노후가 밝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단연코 왼쪽 자세를 추천합니다. 왼쪽으로 눕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보세요. 이 조합이 가장 빠르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처음 2주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불편해도 참고 계속 시도해 보세요. 한 달쯤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조금씩 앞당겨 보세요. 새벽까지 깨어 있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30분씩 앞당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밤 11시, 밤 10시 30분 이렇게 조금씩 당기다 보면 어느새 몸이 적응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뇌 회복의 황금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침실 환경도 점검해 보세요. 모든 불빛을 차단하고 전자기기를 멀리 두고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고 낮은 베개를 사용하세요. 이것들이 전부 합쳐지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집중력이 유지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천 분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해야 할 뇌 활성 습관 3가지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이 하루를 좌우하고 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만드니까요. 아침에 뭘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뇌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새로웠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